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서멀 소화링 할 때 그 직선으로 서멀에 직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소화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와서 그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소화링을 했을 때 문제가 아닌데,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계속 소화링을 했을 때 지적을 받으면 그 100점 감점을 됩니다. 그게 다른 나라 선수가 그러면 그 우리나라 팀에서 팀 리더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선수 그 날개 특성이나 번호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컴플레인 걸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시합 끝나고 그날 가고, 마지막 날 이틀은 시합 끝나고 1시간 내로 다 해야 되고, 성적 발표 후 1시간 내로 거의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되고, 그런 룰이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 만약에 두 번 또 그랬다 그 선수가 그러면 300점 감점, 그리고 세 번 그랬다 그 선수는 그럼 그날 빵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제 서멀링 할 때의 그 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룰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해서 뭐 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크라우드 구름 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름이 크면 서멀링을 하다가 구름까지 헤딩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빨려 들어가요, 100%. 그래서 항상 구름에서 진입할 때 나가야 될 때까지 구름의 두께라든가 뭐 그다음에 검무칙칙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갈 때 그게 좀 길다 그러면 좀 일찌감치 가야 되고, 가면서 계속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빨아당겼다 그러면 그 안에 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럴 거는 거는 괜찮아요, 들어가기 전에. 근데 들어갔다 하면 절대 스파이럴 가거나 방향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직진해서 구름 빠져나오는 방향에서 바깥에서 나가서, 그 구름 빠져나오자마자는 위험하니까 약간 옆으로 피해서 구름 최저 높이만큼 스파이럴 걸어서 돌려야 돼요. 그 행위를 안 해줬을 경우엔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 행위를 구름에 들어갔을 때 그 행위도 처음에는 그 100점 감점이고요. 한번 다른 선수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고발을 두 번이나 당했다 그럼 또 300점 감점. 세 번째 가면 그날 빵점 처리됩니다. 이런 룰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서로 아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지나가거나 하지만, 이런 사완이나 뭐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 나라별로 했을 때는 그게 되게 엄격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10점이라도 감점을 시켜야 우리가 더 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인 거예요. 정석적인 플레이. 그래서 정석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구름에서 그래서 시작됐을 때 내가 돌리다가도 구름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출발해야지, 늦게 출발하면 안 되고, 상승이 아주 잘 된다 그러면 악셀레이션 거의 100% 밟고 가야지만 악셀레이션 밟는 만큼 싱크가 있고 그만큼 또 빨아당기면서 안 들어가면서 간다. 그래서 악셀레이션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돼요. 구름에 이제 그건 내가 가야 될 방에 시커먼데도 계속 초반에 빨아 올렸다고 그 끝까지 돌리시면 안 된다니까. 빨아 당길 걸 감안해서 미리미리 출발하시죠. 그리고 빨아 당기는 만큼 악셀레이션을 100% 해주면 그만큼 그 상승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도 빨리 가면서 우리도 안 깔아앉고 더 효율적인 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서멀링하고 서멀링에 스파이럴 해가지고 시간만 많이 허비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가 어제 중점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감점에 대한 거예요, 그죠? 감점에 대한 거.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날 바로 이제 뭐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든가 성적이 나왔을 때 얘기해주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팀 리더 브리핑에서 중요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우리나라 리그전 선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그 세이프티 커미티의 중요성이 되게 부각되는데, 세이프티 커미티는 그 나라나 그 대회에서 정말 오래된 선수들, 막 30년, 그냥 90년대부터 월드컵 뛰었다든가 2000년대부터 그 월드컵에 뛰었다든가 해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세이프티 커미티를 해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타스크 커미티가 타스크를 짰을 때 코스에 리사이드가 들어가 위험하다든가 하면 세이프티 커미티는 경기위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위험하니까 수정을 해달라. 근데 경기위원장이 뭐 막무가내 그냥 진행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경기위원장이 또 타스크 커미티 다시 얘기해서 안전하게 좀 다시 수정해달라고 얘기해서 다시 또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이프티 커미티가 안전하지 않은데 대회를 진행시키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싶으면 이렇게를 하는 거고 타스크 자체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 커뮤니티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 제대로 좀.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파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이제 국가대표에 가는 건데 5+1으로 수정돼서 4+1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중국 팀에서 4+1 하자 그러고 그 호주 팀에서 5+1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5+1으로 한국 팀이 하자 하니까 바로 승인이 돼가지고 5+1으로 단체 국가. 아, 단체 국가. 또 다른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네. 서멀링을 내가 먼저 찾았어. 내가 하고 있는데 이현우 선수가 내 바로 옆으로 들어왔다든가 하면서 바로 밑에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내가 지장을 받았어. 그 컴플레인 걸면은 바로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서멀링 하는 그런 지적받는 점수 깎기가 똑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높이도 상관없는데 내가 지장을 받았다고 이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하시고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서멀링에 대해서. 그래서 방해를 안 줄 수 있는데 최대한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위에서 돌려도 왼쪽 돌면 왼쪽에서 왼쪽 돌리시기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돌리는 게 좋게 뭐 이런 부분. 야, 오락상까지 다 보인다. 운동비에 얘기하셨는데요. 구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게 기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파일럿이 땅이 보이면은 안 들어갔다고 다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외국 대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 구름의 바깥에서 서벌링을 해서 리치성 서벌링이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호석주 선수가 구름에 들어갔어 얘 좀 제재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내가 증빙 서류 증빙 자료를 갖고 와 비디오를 우리가 봐서 모르니까 근데 레이싱 할 때는 구름 높이에 우리 지금 갖고 있잖아요 라이브 트래커 근데 거기 다 나와요 GPS로 한다 그랬죠 어제 네, GPS로 무조건 GPS 높이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똑같잖아 그지 구름에서 지나갈 때 그 시간대 그죠 시간이 만약에 1시간 후는 또 뭐 한 몇백 m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GPS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박호신 선수가 들어가는 거 봤어 내가 원종목 선수 홈을 걸었어 그러면 박호신 선수가 원종목 선수 나는 구름에 다 정확하게 밑에서 보면서 지나가서 땅을 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라이브 트래커에서는 딱 나오잖아요 제 고도가 나는 2000m야 그리고 박호진 선수 몇 메다 보는 거 2200m야 그러면 이게 100%죠 같은 거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스타트하기 전에 구름 밑조사랑 이런 거는 거의 다 알아요 왜냐 보이니까 거의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출발해서는 그러고 있지 않죠 대회 중에 그럴 이유가 없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통과할 때 거의 그 시간대 그 트래커를 봐요 그러면 100% 나오고 그때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게 누군가 구름에 들어갔다고 하면 뭐 어딘지도 볼 필요 없고 그 GPS에 몇 시 몇 분 몇 초 그것만 자기 거 보면 돼.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라.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대 자기 트랙 농구하고 딴 거 비교가 보면 거도가 다 나오니까.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더 어제 까먹었는데 내가 레벨 어느 선수든 세이프티 주파수를 맞추고 비행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레벨 3를 외치고 싶다, 레벨 2를 외치고 싶다, 어느 선수든 해도 돼요. 레벨 1이나 레벨 2는 외칠 필요가 없겠지, 그죠? 내가 비행을 하고 있는데 레벨 3를 외치고 싶으면 파일럿 번호도 이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위치 내가 지금 3톤 포인트 10km 전방 지점이다. 응? 그 다음 아니면 내가 몇 번 포인트를 몇 킬로 지났다 보다 내가 다음 번 포인트가 몇 킬로 전방이다. 그리고 높이는 고도가 몇 메다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그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허석주 선수인데 이름 그리고 번호 얘기하고 레벨 3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냥 레벨 3 이러면 안 되고 다음 턴 포인트 몇 킬로 전방이고
내 높이는 얼마고 선수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레벨 3 외치시면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얘기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글 듣고 경기위원장이나 그 스태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 내가 레벨 3 외쳤다 해서 레벨 3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 선수들이 그냥 똑같이 외치면 이제 알아서 하겠죠. 그런 거 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구름에서 구름 밑에 있는 선수가 봤을 때는 상대방 글라이더가 구름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름 옆에 있는 글라이더일 수도 있잖아요. 알지? 구름 사이드. 들어가면 일단 내 눈에서 내가 밑에 그 위에 구름이 들어가서 안 보이지 글라이더가. 근데 그게 약간 희끔희끔 보인다고 하면 구름이 안 들어간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구름 사이드에 이제 있을 때 구름 사이드에서 이제 리치 소어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발 전에는 구름 리트 스와링도 하고 하지만 시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미친놈이 그 구름 리트 스와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트래커를 보고 빠져 들어갔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얘기해요. 구름 리치 스와링을 하면 그 시간 손해가 얼마인데 구름에 들어가고 높이 잡아보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죠? 시합이 진행 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사실은. 출발 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밑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 전에는 이륙장에서도 보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같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이제 미칠 수도 있는데 경기 중에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고 리치 소어링을 만약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문제 삼냐고. 그래서 리치 소어링을 했는데 보이잖아. 이쪽에서 봤을 때는 구름이 들어간 걸로 나왔지만 저쪽에서는 안 들어갔어. 구름 옆에서 냉기하고 나는 누가 봐도 시야가 안 보이는 자기가 같이 비행한 선수를 찾아서 얘기해 주면 그걸 어떻게 되지. 조명을 해? 나를 입증한 선수.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게 자꾸 잊을만 하니까. 어떤가 여기였어. 그게 여기였어. 이게 저기 치료가 다 됐는데. 재밌네. 구름에 들어갔어. 그럼 나와 일단 똑바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세요. 다음 컴퓨터 방향으로. 구름에 나왔어. 나왔으면 구름 최저점 있죠. 거기까지 스파이럴 돌려서 깎은 다음에 그 최저점의 고도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예, 더 깎아야 돼 원래. 원래라면 지금 내가 구름 혜택을 보고 그대로 해봤어. 이거는 사실은 원래 정리를 해야 될 거야. 내가 이걸 어드밴티지 받았다고 보여주면 안 돼. GPS 트랙에 다 아, 나오니까. 내가 이거 이상을 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고라니 자기 한 찍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구름에 들어가는 나왔는데 다른 애 그룹들이 잘 안 들어가는 애들 그룹 이하로 내려가. 확실하게 액션을 피워달라고 확실하게 내가 그걸 깎으려고 노력했던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또 마지막으로 골을 진입했을 때 들어가도 상관. 잠깐 집중해 주세요. 골 집중해서 골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구섭 선수 ESS 지났을 때 ESS 지났을 때 골 들어갔을 때 ESS 지나고 라인이든 400실리든 200실리든 그걸 정확히 찍어야 골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찍고 그 다음에 골이 내가 골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이 핸드폰이 골이야. 그 다음에 ESS 찍었어. 그 다음에 골보다 남다고 해서 이 라인 선상에서 스파이럴이나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200이든 400 찍고 골을 정확하게 찍으신 다음에 그 라인 선상을 지나가서 여기서도 돌려도 안 돼요. 자, 라인 선상 직전에 돌려도 안 되고 라인 찍었다고 해서 그냥 돌려도 안 되고 내가 고도가 남는다고 막 돌리지 마시고 이 라인 선상을 지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회피해서 그 왼쪽 오른쪽 공간에서 스파이럴 돌리던 유노바를 하던 고도 처리해서 상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 선상에서 뒤에서 오는 선수한테 방해해주는 그리고 뒤에서 와도 라인 선상에서 하면 이 라인 선상에서 하면 이 뒤에서 오는 선수하고 또 간섭이 들어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라인 선상에서는 안 한다. 라인 선상 바깥으로 지나가서 처리하고 하셨죠. 요거는 정확하게. 전현희 선수 명심?
명심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하라고. 3초 똑바로 하라고. 볼에 들어가도 무조건 아 빨리빨리 합쳐. 저 타는 거좀 장비를 리스크를 맞춘다고요. 자기 우리. 번호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저 이제 좀 브리핑 그만해도 될 거 같아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더워 허리 아파서. 선수들하고 이런 충돌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우측 턴인데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 쪽으로 돌잖아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턴 포인트까지 그날 주어진 회전 반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턴 첫 포인트. 번째 턴 포인트까지 해야 돼요. 첫 번째 턴 그리고 포인트. 두 번째 턴 포인트 갈 때는 알아서 갑니다. 첫 번째 턴 포인트까지. 그게 이제 그거가 만약에 안 지켜지면 어그레시브 플라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고발이 되고 저 마이너스 점수 받을 수 있고 그래요.